국방연구원 출신이시죠? 지금은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십니다. 차두현 박사를 모셨어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자동차로 이동을 했었고요. 네. 그때랑 요번이랑 뭐 달라진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세계 정상회담 모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이제 환대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환대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그 결이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와서 영접을 한 거는 뭐 이거는 그 앞에 선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거하고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포 발사가 21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회담 때 그 정상들 간에 만나서 매번 예포 발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거의 국빈급 방문일 때. 국빈 방문일 때. 방문일 때 이제 이 행해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의장대 지휘관이 문재인 대통령 을 향해서 이제 부르는 호칭이 각하라는 대통령 명칭을 각하 썼다라는 그랬죠. 예, 썼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도에 있는 이 주민들이 시민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 옛날에는 깃발 흔들 때 주로 인공기 위치였거든요. 이번엔 태극기는 아니지만 한반도기가 등장을 했다라는 게 또 인상 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이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영접을 나왔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설주 여사가 동행을 나왔고. 해서 같이 그렇죠.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네 번째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보통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의실에서 그동안 열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조선노동당 본청사에서 이게 사실은 다 암시하는 바가요. 네. 한데도 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를 그 일종의 국가급 관계로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도 이제는 과거에 이 고립되고 폐쇄됐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체제로서의 모습을 지향한다라는 걸. 그렇죠. 이제 앞에 판문점 그 회담에서도 그게 좀 보여진 바가 있고 6월 12일에 센토사에서 열렸던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렸던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정상적인 체제, 정상적인 국가로 좀 나아간다라는 걸 무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순환공항에 지금 당정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총출동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명목상으로 이제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장을 그 필두로 해서요. 그렇죠. 북한의 지금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용해 그 노동당 이 부장 겸 그리고 이제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예. 그 다음에 이른바 얘기하는 이게 이제 당 쪽이고요. 이 정으로 보자면은 조평통. 네. 아무래도 조평통의 그 리성건 위원장. 예. 그다음에 군으로 보면은 인민무력부장하고 인민군 총참모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정군에서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려면요 다 당의 고위직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정군 실세들이 총출동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가 열렸나 할 정도로 최고위직이 한꺼번에 몽땅 다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 이설주 여사까지 동반하고 정상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의 국빈 방문에 맞는 예를 갖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점. 그렇죠. 그죠? 그 완전한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만 공항 도착은 이제 생중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그만큼 북한도 완전히 정보를 100% 이제 폐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북한 지도층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걸 활용할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보여줄 건 보여주겠다. 예, 보여줄 건 적당히 보여주고 또 그래야 감출 수 있는 걸 실제로 효율적으로 감출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는 바로 생중계 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네, 그렇죠. 그 과거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거에 전례로 비춰보면 아마 빠르면 오늘 밤부터 북한 주민들한테도 녹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평양 TV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이게 지금 분명히 전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화원 영빈관으로 카포레이드를 하면서 옮겼고요. 네네. 남북 정상 부부가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 나누는 소리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남쪽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야,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벼슬이 있겠구나 이런 시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네, 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건데 공항으로 영접을 나간 것도 그랬지만 이게 숙소까지 직접 안내를 하는 경우가 처음 거의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호의를 보인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보도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죠. 그거는 남북 정상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 정상하고도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없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방문을 해서 그 접견을 하거나 환담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급이 와서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정상회담 명칭으로 지금 평양에서 한 건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2000년, 2007년 그때는 평양에 도착해서 바로 회담을 한 게 아니라 뭐 하루 있다가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회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여건의 차이일 것 같아요. 1, 2차는요. 그 당시에 남북한 지도자들이 직접 상면한 게 바로 그 정상회담 자리였어요. 네네. 근데 이번 이제 평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세 번째 만남이죠. 두 분이 두 차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이 준비가 그 앞에 1차의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거는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낯을 익힌다고 하죠. 신뢰를 쌓고 이런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번엔 곧바로 회담에 돌입할 수 있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회담의 분위기 자체는 매우 좋지만 회담의 의제들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죠. 네. 그런데 그 정상회담의 배석자가 우리 쪽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뭐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배석은 이해가 되는데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이 배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의 사실 북한 쪽 파트너가 있잖아요.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방정맞은 우려라고 지금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에까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저는 이제 회담의 전체적인 일정 발표될 때 하고 오늘 배석자 명단을 보고 조금 고개를 갸웃하고 걱정. 이거 정말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건가? 오늘 곧바로 회담에 돌입한 건 긍정적이지만 지금 방금 끝난 회담이 2시간이에요. 내일 오전 중에 회담을 해봐야 아마 3시간 정도일 거예요. 길어야 3시간이겠죠. 근데 주요 의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도 있고요. 북핵 문제 있죠. 그다음에 경제 협력 문제들도 있고 해협력 문제, 북핵 문제. 어느 거 하나 이거 사실상 5시간 안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실무선에서 뭔가 타결이 되고 이거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있을 때만 이 5시간이라는 회의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이 회담이 그러면 아주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도 있지만은 결국 미북 간의 이 좀 싸늘해진 협상 분위기를 되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자면 비핵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배석 명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 북한에서 리수용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리용호 외상이 배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참석한 몇 면을 보면 1차 정상회담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는 직접 물밑 협상에 그동안 줄을 이루었던 두 인물, 한 명은 서훈 국정원장이죠. 우리 쪽은요. 서훈과 김영철 라인. 그다음에 김영철 라인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정상회담 때는 가장 이제 정치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임종석 실장이 배석을 했죠.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방문단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정의용 실장을 배석을 했을 거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배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의 조망자라는 측면에서 배석을 시킨 것 같은데 네. 이 구도로는 비핵화만 집중해서 보기가 사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외교 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2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아마 전부 배석자를 또 물리고 짧은 시간에 그 회담도 가졌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상황의 엄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달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보통 이렇게 회담 시간이 짧고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 뭐 남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네. 회담에서 네. 결국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합의문을 짜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회담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는 이제는 예. 뒷얘기가 어떻게 나왔어가 아니고 예. 뒤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더라 이런 게 아니라 문서화돼서 나오는 합의문에 어떤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거냐거든요. 물론 내일이 그래서 가장 그렇죠. 귀추가 주목되는 건데. 근데 내일 오후에 발표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조금 저와는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지만 뭐 조금 낯을 붉히거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추가 회담이 있어가지고 모레 합의가 나온다면 뭔가가 이제 좀 기존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내일 오후에 발표될 경우에는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조정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과연 미국의 엉덩이를 쉽게 들 수 있게 할 수 있을 건가? 어차피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역할이죠. 그렇죠. 예. 과연 이게 엉덩이를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미리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미 그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떠나시기 전에 이미 합의문이 나왔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걸 미국하고도 일부 공유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제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안보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열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그래서 아주 낙관하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대통령께서 보다 과감하게 지금 상황의 엄중성을 아마 내일 이미 전달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알겠어요. 내일 회의에서 제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뭐 임정석 실장도 이미 대통령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북핵 문제가 올랐다는 것 자체도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북핵 문제를 남북 정상이 논의하자라고 하면 북한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북한도 미국도 바라고 있는 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 아닐까요? 그동안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를 오히려 한국도 제기해 주기를 바랐고 북한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한국이. 네, 그렇죠. 북한은 이미 그동안 얘기해온 거는 미국과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은 화해 협력이나 그다음에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장 밀접한 파트너가 맞지만 핵 문제는 아니다. 불가하게 아니다 하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바뀐 거죠, 조금.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두 번의 만남에서 이미 그 정신이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또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정상회담 계속 열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의식을 이제 바꿔봐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정도 끌어놨다라는 거에 만족을 할 게 아닌 게 우리 스스로 좀 모순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당사자란 말이에요. 북한의 문제는 우리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럼 의제화가 됐으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라. 당연하죠. 안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확실하게 교환됐다라는 징후가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 차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북한이 바라는 바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쪽으로 빨리 가자는 거고 미국은 적어도 핵무기 리스트나 이런 걸 빨리 밝혀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낼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미국도 엉덩이를 같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약속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고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속이었다고 카운트할 수 있는 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조치 취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안 움직이면 미국이 안 움직이면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가령 이제 먼저 북한은 그동안 먼저 미국이 종전선언 가지고 신뢰를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말로 어쨌든 했다가 미국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신력을 지니는데 네.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조기 종전선언이라는 것만 고집하는 입장에서 조금 물러나야 되고요. 네. 미국은 종전선언 종치하도 비핵화 기전을 꺼내지 말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선언을 공적으로 하는 거하고요. 협의를 개시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종전선언 협의 개시. 예,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우리가 비핵화 리스트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그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종전선언 협의를 개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게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을 협의를 개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중요한 이 비핵화 리스트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비핵화 리스트를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인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검증이 제일 뒤로 가게 되니까 모양상으로는 북한의 명분을 충분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검증을 하려면 이미 3, 4개월 전에는 검증 절차라든가 방법이 합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 할 시점에서는 이게 확인이 그 합의가 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본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북한의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북한의 명분을 살리면서 또 거의 그렇게 시차가 나지 않게 종전선언을 얻어낼 수 있는 어차피 협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미국도 갑자기 물러서겠다는 얘기 못 하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절충한 중재안이 내일 합의문에 어느 정도 내용으로 담길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텐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 오후에 그냥 예정대로 나온다면 그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그 한반도 비핵화 정신을 이 재확인하고 그 정도 선 이걸 확고하게 준수한다. 이게 이제 최저선이고요. 최저선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된 게 우리가 1차 특사단 갔을 때 1차 특사단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문점 선언 내용에 다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가령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연례적인 한미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을 양해한다 그랬다가 5월에 문제 제기됐단 말이에요. 판문점 선언 끝나고 난 다음에. 맞아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이내에 완전히 비핵화 이제 종결할 의지가 있다. 이 시점을 처음으로 밝혔죠. 그러면 지금 1차 판문점 선언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건 종전선언은 시한을 설정을 해놓고 비핵화 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평균선이 될 거고요. 시한과 시한이. 네. 더 베스트는 뭐 금년 내에 초기 조치를 취한다. 거기까지. 어떤 조치의 종류는 안 나오겠지만. 알겠습니다. 최저선, 중간선, 가장 바람직한 선까지 거기다가 밝혀주셨어요.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 합의문을 발표를 할 때 모두 발언이 있잖아요. 이 판문점 선언들.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한 번도 비핵이란 말 한번도 비핵화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이거는 워싱턴을 움직이기엔 더없이 좋은 카드가 될 거고 워싱턴도 더 이상 계속 일단 비핵화 한 다음에 종전선언하겠다는 그걸 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오늘 차두현 박사를 모시고 1차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보면서 내일 예상컨대 어떤 합의들이 나올 것인가 최저선부터 가장 바람직한 안까지를 좀 가늠해 봤고요. 아마도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좀 획기적인 합의안.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합의가 됐던 이 DMZ의 완전한 그 비무장화, 뭐 GP 철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또 기대해 봐야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하는 거가 설정돼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차두현 박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